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청년 유출이 많아지면서 지역민들의 평균 나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기준 대구 시민의 평균 나이는 44.7세, 경북은 47.7세로 나타났고 지난 15년 새 8살 정도 많아졌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나이를 보면 44.3세인데요.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역시 전국 평균보다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를 막아야 젊은 도시를 만들고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는 얘기지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늘 아쉬운 것 같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리죠.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금호분기점 부근 141km 지점부터 4km 정도 정체를 보이고요. 중앙고속도로는 춘천 방향 많이 답답합니다. 교통량 증가로 동명 동호 부근 116km 지점부터 차간 간격 좁히는데요. 다부터널 지날 때까지 서행으로 지나겠습니다. 9km 정도 긴 구간 정체를 보입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대구 시내도로 위쪽으로는 오전 7시 때 사고가 곳곳으로 있어서 정체가 심했는데요. 10분 전 사고 처리가 모두 완료가 됐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정체를 보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으로 상동교 내려오는 길부터 답답합니다. 전 구간 서행으로 이동하고 있고 동북로는 연암내거리에서 공산수원지 삼거리 방향으로 연암내거리 300m 지난 지점입니다. 가장자리 차로 쪽으로 차량 넉 대가 정차 중입니다. 가장자리 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성당로 쪽으로는 두류공원 내거리에서 성당시장 내거리 방향으로 성당시장 내거리 신호 3번 이상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꽃샘추위가 찾아온 아침입니다. 오늘 낮 기온도 대구 16도, 포항은 15도, 울진이 12도로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반짝추위는 내일 낮부터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후 갈수록 더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는 더욱 메마르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5.3도, 습도는 30%입니다. 지금까지 윤가영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법은 지난 21일과 23일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고요. 네.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기부대 양여 사업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액이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단서가 달렸고요. 예타 면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은 제외하고 신공항 건설 사업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대로 법안이 제정되면 예타 조사 면제로 절차가 단축되고 또 개발 사업으로 적자를 볼 위험성이 사실상 사라져서 원활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한 점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2030년 개항이라는 TK 신공항 건설 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목표까지 한 2걸음 정도 나아간 것 같은데 남은 변수가 있을까요? 예, 상호 협조를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의 동시 통과 여부가 남았습니다. 야권에서 광주법이 국방위 심사를 통과한 뒤에 법사위와 본회의 동시 상정 및 의결을 요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건데요. 네. 쌍둥이법으로 불릴 정도로 두 개 법안이 쟁점 역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광주법은 다음 달 국방위 법안심사 소위부터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3월로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있어서인지 4월로 또 넘어가게 됐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어요.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시가 달성군 가창면을 수성구로 편입하는 데 대한 첫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5%, 반대가 22%로 나왔습니다. 이 주민 수용성이 관건이었는데요. 네. 우선 여론조사상으론 찬성이 반대보다 3배 가까이 많게 나온 겁니다. 이 조사는 이달 24에서 26일 여론조사 업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가창면에 사는 만 16세 이상 남녀 455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선전화 면접과 ARS 여론조사 병행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4.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네, 찬성이 반대보다 3배 가까이 많게 남았는데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를 각각 좀 살펴보죠. 예, 찬성은 수성구가 생활권이 돼 더 편리해서라는 응답이 43%, 네. 달성구는 멀어서 행정 업무 보기가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30%, 지역 개발이 될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7%였습니다. 반대 이유는 달성군이어도 불편한 것이 없어서가 36%, 개발로 환경이 나빠질 것 같아서가 28%, 기존의 지원이나 혜택이 줄어들어서가 27%였습니다. 편입 추진을 본격화한다면 절차는요? 우선 수성구와 달성군 주민과 기초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요. 편입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면 대구시가 시의회에 편입안을 제출합니다. 이게 시의회를 통과하면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조정 신청을 하고 협의체를 구성합니다. 이 협의체 안에서 합의가 매끄럽게 이루어지면 행안부가 대통령령으로 규정을 위반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앞선 인천 사례를 보면 행안부 신청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앞으로 지역 간의 합의가 매끄럽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예, 대구 이슬람 사원 문제가 주민 간 분쟁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인권 수준을 진단하는 가늠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사원 공사 현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지난 토요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구에서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서 무슬림 유학생들과 40분간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대구의 인권 행정이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고 인권위는 지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 들어볼게요. 예,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에 불법 연행되거나 구금됐던 대구 지역 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5.18 유공자들은 대구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하다가 감금되거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고통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후유증을 앓게 됐다고 호소했는데요. 대구에서 이 일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재판부는 총 4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A씨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네. 나머지 3명에게는 3,800만 원에서 8천만 원의 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대상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이번 판결이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네, 정신적 피해 보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 대구시가 자동차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내일 두류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인근 주차장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봄 행락철을 맞아서 자동차 교통안전 확보 차원에서 준비한 행사고요. 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 정비 요원들이 엔진, 전기장치, 제동장치 등을 점검한 후에 자동차 상태를 소유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각종 오일류와 냉각수, 워셔액은 무상으로 보충하고 와이퍼와 각종 전구 등 소모성 부품도 현장에서 점검한 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 하니까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챙겨보면 좋겠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태윤경입니다. 저는 지금으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저는 제가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어르신 댁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어르신들이랑 제가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한 번 방문하면 한두 시간씩 어르신 댁에서 얘기를 같이 나누곤 합니다. 보통 살아온 얘기들을 한 번 하더라도 2번 더 하는 거를 어르신들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들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뭐 했고 뭐 먹었고 이런 사소한 얘기들 하는 거를 어르신들은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웃을 때죠. 제가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웃는 거를 보거나 아니면 고맙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제일 뿌듯하고 기뻐요. 노인복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렵거나
확실하게 몸이 불편하거나 했을 때에만 노인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 경계에 서 있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봤어요. 내가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일상생활이 힘들다거나 하는 그런 애매한 경계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좀 더 세심한 복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효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정부가 국가 첨단 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한 후에 사업을 빠르게 시행하는 후속 방안이 나왔습니다. 대구도 오랜만이죠. 14년 만에 국가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부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정된 건 아니고 아직 네. 지정 후보지가 된 거죠. 맞습니다. 이 정부가 전국 15곳의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를 지정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이 후보지가 된 겁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지만 이 국가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네. 일단 국가 산업단지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행정력을 좀 투입해서 이 토지, 땅을 깔아주는 겁니다. 이 대구 경북 지역은 4곳이 신규 단지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 네. 이 대구의 경우에는 로봇과 미래차 융합 단지로, 경주는 이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 단지, 그리고 안동은 바이오 백신 산업, 울진은 원자력 수소 생산 기지로 국가 산업 단지를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이게 후보지로 선정됐더라도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또 관계부처 협의까지 길이 멀어요. 네,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저는 오늘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구로 좀 좁혀서 이제 국가산업단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청 기자는 이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겠다고 하셨고요. 백 기자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지역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일단 저는 제1국가산단, 그 달성 구지에 있는 1국가산단 조성이 한참 됐어요. 2009년이었습니다. 네. 이게 이후 좀 오랜만에 전해진 반가운 소식이라고 대구시는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일단 대구시는 성서산업단지와 인접한 달성군 화원읍과 옥포읍 일대에 약 330만 제곱미터 면적의 터가 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이제 뽑혔습니다. 네. 이곳이 이른바 그 대구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라고 불리는데, 네. 대구시는 미래차와 로봇이 융합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국가산단은 그 중앙정부 주도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을 했지만 네. 이번에는 지역에서 특화산업과 입지를 제한했다는 점도 이전과는 좀 달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원래 국가산업단지의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였는데 네. 하지만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이 LH 외에도 국가철도공단, 또 지방도시개발공사 등 사업 시행자를 좀 다각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업 시행자가 다각화된다라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 대구 이 산업단지 입지는 아주 좋다는 평을 받던데요. 네, 대구시가 제안한 사업 계획을 좀 보면요. 네. 그 성서산단과 인접한 동쪽 지역인 화원읍 구라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지식산업 서비스업 위주의 복합 용지로 좀 구성을 하고요. 네. 그 화원요원지 인근의 중심부, 그러니까 성산리 정도인데요. 네. 여기는 상업과 문화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용 산업시설은 옥포읍이 있는 서쪽에 중점적으로 배치가 되고, 송해공원이 인접한 남쪽 같은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등 주거용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 현장 실사에 참여한 평가위원들로부터 이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선호하는 산업단지 이렇게 좀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고속도로와 국도, 또 도시철도, 또 외곽 순환도로가 좀 가깝게 있고요. 2027년에 개통될 그 대구 산업철도가 또 지나는 등 이 교통과 물류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로 교통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입지가 좋고 입지가 우수한 만큼 입지가 문제가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뭐냐면 대구시가 이번에 제2국가산단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그린 산업 공간으로 특성화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이 부지가 이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연 녹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이 위치가 바로
낙동강 바로 옆이거든요. 지금 대구 시민들의 식수원인 이 치수장과 또 가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이 농경지가 있어서 오염이 좀 덜 됐던 부지가 이제 오염이 낙동강으로 유입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강점이 살짝 비트니까 단점이 됐어요. 네, 그 결국 산업단지의 여러 조성 여건 중에서 이 입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원론을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물류가 좀 원활해야 하고 좀 노동자들의 정주 여건이 좀 좋아야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천 기자의 지적도 물론 이해가지만 네. 이 토지 이용 규제를 좀 풀지 않고는 국가 산단을 좀 조성할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이긴 합니다. 기업이 좀 입지를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좀 불가피한 거죠. 일단은 그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대구의 경우에는 이미 2017년 권영진 전 시장 때부터 이 미래 스마트 기술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해왔었고, 국가산단의 추가 지정은 좀 수건이었던 것으로 좀 이제 나오거든요. 모든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첨단 산업단지라고 하면요, 가장 딱 떠오르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에 돈이 들어가지 않을까. 네. 이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이게 투자를 많이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기업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국가 산단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중앙정부 예산과 또 뭐 다른 곳들을 보면 지자체 예산까지 투입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네, 이 결국은 이 부지를 조성하고 이 부지에 대기업들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가 이 관건입니다. 이걸 놓고 보면 이 공장 가동이 과연 얼마나 가능할지, 지금 1국가 산업단지의 1단계 조성 사업의 경우에 지금 업체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현재 가동률이 71% 수준입니다. 네. 이 국가산단의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보면 뭐 70%대이지만 네. 잘 돌아가는 지역들은 80% 이상 가동률이 그래요? 나오거든요. 예, 지금 2단계 사업을 시행하면서 1국가산단의 이 전체 13%가 분양을 마쳤는데, 앞으로 여기에도 들어올 기업들이 많은데 이 국가산단이 지어졌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분양률과 가동률을 기록할 수 있을지, 주변에 있는 다른 기업들 성서산단이라든가 제1국가산단에서 그냥 옮겨오는 형태가 되면 제로섬 게임이다라고 하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맞아요. 겹치는 업종도 있을 수 있기 네. 때문에, 또 게다가 후보지가 되게 이제 전국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기업 유치가 더 좀 경쟁이 치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우려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의 지역 기업의 확장 이전 같은 경우에도 신규 수요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제 대구시의 설명인데, 대구의 2차 전지 기업들, 뭐 예를 들어 LNF들 네. 기업들이 좀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하지만 현재 대구 지역의 산업 용지가 이제 내년이면 대부분 좀 차버리기 때문에 추가 산업 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구시는 이제 기업들의 입주 의향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좀 자신을 하는데, 결국에는 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의 현재의 기업 수요를 보고 좀 조성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대구 경북 신공항도 좀 완공되고 이후 좀 미래 5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라는 게 이런 대구시의 설명인데, 이게 설득력을 좀 없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네. 빨리 해야 유리할 것 같은데 정부가 속도를 당기겠다고 했죠. 네, 2026년에 착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일단은 다음 달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이 마무리되고요.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도 좀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건데, 조사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좀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졸속 추진되지 않도록 좀 유의해야겠다는 우려점이 좀 있긴 하고요. 그 청기자 지적대로 환경영향평가, 뭐 이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좀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산단 개발 과정의 관계부처와 좀 지자체와 긴밀하게 좀 협력해서 이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네. 또 뭐 인하과나 환경영향평가 등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일단 예타조사 등을 거쳐 산단으로 최종 지정이 되는데, 이게 최종 후보지가 언제 정해질지는 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리 오래지 않아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15곳인데 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 탈락지도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내년이 또 총선이지 않습니까? 네. 총선과 맞물려 있어서 특정 지역에 탈락지가 나오게 되면 후폭풍도 예상되다 보니까 그러면 정치적 결정이 이뤄질 수도 있는데, 지자체가 나중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우려를 조금 보내봅니다. 만약에 우리 지역이 탈락한다면 이거 수도권 집중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는 이 교육 정책이나 산업 정책에서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게 수도권의
또 혜택이 집중될 그렇죠. 용인으로 거다라고 바로 하는 넘어갔잖아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곧바로 기업 유치나 우리 지역민들의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섣부르게 큰 기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오늘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과유불급이다. 너무 지나치면 이 모자란만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백 기자님은요. 네, 뭐 저도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대구가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 좀 그간의 부단히 예를 써왔잖아요. 네. 근데 뭐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진 못했는데 로봇과 미래차 뭐 이렇게 융합 산업을 추진을 합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대구시의 미래 50년을 저희가 또 한번 꾸려봐야 되겠죠.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2016년부터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찾아가는 취업 상담 서비스 굿잡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버스와 카페까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서한나 리포터가 현장 다녀오셨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운영하는 굿잡 버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이날은 동구의 한 마트 안 카페에서 취업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1:1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굿잡 버스 행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성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상담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떤 일자리 희망하세요? 그냥 낮 시간대로 평일날 근무할 수 있는 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요. 단시간 일자리 희망하시는 거예요? 아, 네. 단시간 일자리 지금 오후 타임 나와 있는 거 있는데요. 조리 쪽인데. 대구세일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현숙입니다. 경력 단절되거나 미취업 여성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적성과 희망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1:1 맞춤형으로 취업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시간 일자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경력 단절인데 기존의 경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는 새로운 전문직 일자리를 할 수 있을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육아나 가사 같은 일로 단시간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실질적으로 단시간 일자리는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단시간 일자리를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제 인턴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력을 잇고 전문직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과 취업 지원 제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은 것처럼 많은 여성분들이 단기간 일자리를 선호하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날 구직을 하러 온 여성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취업 상담도 받고 또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면서 용기를 얻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기업과의 면접을 통해 채용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더욱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굿잡 버스를 찾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북구에 사는 송현정입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된 지도 오래됐는데 이런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도대체 취업이 가능한지 뭘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받으러 왔어요. 우선은 국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무료 교육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성검사 받아보라고 한번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제 제가 경력이 너무 오래 단절됐으니까 다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적성검사 다시 받고 다시 직업상담 받고 그리고 선생님 추천해 주신 거 다시 한번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막막하거든요.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런 기회가 있어갖고 저는 그래도 이렇게 약간 첫 발을 내딘 느낌? 안녕하세요. 동구 신천동에서 일자리 행사를 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일단은 뭐 일자리 찾는 거에 대해서 제 경력이라든가 경력 단절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제가 앞으로 또 어느 쪽으로 계속해도 괜찮을지 적성검사도 받고 이력서도 사실 어떻게 적는지가 좀 막막했었는데 그런 것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애 키우고
그다음에 집에서 살림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상담을 더 받기를 희망한다 했더니 센터로 언제든지 와서 또 좀 자세한 상담을 해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자리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대에 많이 차 있어요. 네, 굿잡버스를 잘 찾아오셨네요.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곳에서 취업 상담 받고 교육 정보도 얻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 굿잡버스는 100회 정도 운영했는데요. 네. 587개 여성 친화 기업이 참여해서 1,425명이 지금까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굿잡버스가 16회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광장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찾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시 여성가족과장 김지현입니다. 올해는 총 16회 운영할 계획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구 시내 곳곳을 이동형 차량과 함께 찾아가서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동형 굿잡버스와 함께 지역 토종 카페를 이용하여 따뜻한 차를 한잔하면서 취업 상담과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 친화적으로 상담 환경을 바꿨습니다. 현장 방문이 어렵다면 대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803-7230번에서 7번으로 문의하시면 나이, 경력, 희망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직업 상담과 일자리 연계는 물론 취업 후 사후 관리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일자리를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지역 내 5개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꼭 기억하시고 적극 이용하셔서 단절되었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굿잡버스는 올해 10월까지 운영하고요. 대구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육아에 필요한 시간도 필요하고 경력 단절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직 활동에 제약이 많은 게 우리 여성들인데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의 인식에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3월 27일 아침의 광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